저는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 아시아 태평양 수출 총괄 임원, 리처드 챔버스, 30년 경력, 워싱턴 DC 한복판,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는 17층 집무실. 매일 아침 저는 같은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산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뽑은 진한 한 잔, 그리고 집무실 벽 전체를 덮는 4m짜리 세계 지도를 바라보는 것. 그 지도 위에 박힌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은 전부 우리 엔진을 심장으로 달고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들의 실시간 좌표였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어디를 봐도 붉은 점이 없는 하늘이 없었습니다. 그 점들 하나하나가 돈이었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경력의 증거였습니다. 2026년 2월의 어느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에스프레소를 홀짝이며 그날의 첫 번째 안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가죽 양장본 서류 하나가 고급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KF-21 엔진 공동개발 제안서. 제목은 공동개발이었지만 내용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의 꿈을 접고 우리와 지분을 나누면 우리는 대신 전 세계 수출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분 51%, 수출 통제권, 완전 양도, 독자 기술 개발 포기 서약. 저는 그 서류를 만들 때 흡족함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일본에 써먹었던 방법을 다시 꺼낸 것이었으니까요. 1990년대 초, 일본이 건방지게 독자 전투기 F-1을 만들겠다고 날뛸 때 우리는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겉으로는 공동 개발을 제안하며 천사처럼 웃었습니다. 일본의 뛰어난 탄소섬유 복합재 기술과 천문학적인 개발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코드는 철저하게 블랙박스 안에 잠궜습니다. 일본은 수조엔을 쏟아붓고도 스스로 전투기 한 대 띄우지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항공 자립의 꿈은 완벽하게 거세됐고 그들은 지금도 우리 엔진을 사다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동맹 관리의 예술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술의 껍데기는 화려하게 내어주되 생명줄은 절대 넘기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예술을 한국에 다시 적용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상태였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영하 50도의 공기를 빨아들여 내부에서 1600도 이상으로 끓이고 총알보다 5배 빠른 속도로 뿜어내는 기계입니다. 금속이 녹아내리는 온도에서 수만 번을 회전하며 버텨야 합니다. 나노 단위의 세라믹 코팅과 머리카락보다 얇은 냉각 통로. 수백 개가 없으면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인도는 무려 40년 동안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도 그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엔진을 수입하고 프랑스에 손을 벌렸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해낼 리 없었습니다. 우리가 엔진 박스를 보내주면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 심장을 조립해서 KF-21이라는 훌륭한 껍데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인정했습니다. 유럽의 공장들이 1년 걸려 만들 것을 한국은 몇 달 만에 찍어냈고 납기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스마트 공장, 24시간 가동, 디지털 공정 관리. 그 부분에서 한국은 진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껍데기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목줄은 우리가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좋은 전투기를 만들어 중동에 팔고 싶어도 미국 국방부가 수출 허가를 거부하면 계약은 그 자리에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국제무기거래규정 ITAR이라는 점잖은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깔아놓은 판에서 우리 규칙대로 움직여라. 그리고 그것이 동맹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에스프레소를 여유롭게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이 서류를 받아들고 미국의 자비로움에 감격하는 모습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그 특유의 예의 바르고 성실한 태도로 굽실거리며 사인을 하겠죠.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서실장 제임스가 노크도 없이 묵직한 참나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제임스는 7년째 저를 보좌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7년 동안 그가 노크 없이 들어온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손에 든 태블릿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총관님, 한국에서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당장 보셔야 합니다. 무슨 호들갑이야? 납기가 밀렸어. 부품 결함이야. 저는 짐짓 여유롭게 태블릿을 낚아챘습니다. 그냥 뻔한 공급망 오류겠거니 하면서 화면에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입에서 씁쓸한 커피 맛이 사라졌습니다. 화면 정중앙에 붉은 글씨로 박힌 문장들. 대한민국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 블레이드 1680도 초고온 내구성 테스트 최종 통과. KF21 독자 엔진 장착을 위한 핵심 소재 기술 100% 국산화 달성. 저는 두 눈을 강하게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1680도.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이 업계에서 30년을 보낸 사람이라면 즉시 압니다. 현재 세계 최고 성능의 전투기 엔진이 요구하는 터빈 입구 온도는 1700도에 근접합니다. 그 온도에서 작동하려면 니켈 초합금으로 만든 블레이드 표면에 나노 단위의 세라믹 열차폐 코팅을 완벽하게 입히고 내부의 머리카락보다 얇은 냉각 통로를 수백 개 가공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지옥불로 태우면서 다른 쪽에서는 자체 냉각으로 버텨야 하는 역설의 기술이었습니다. 그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정도였습니다. 인도가 40년 동안 해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15년 동안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도 완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한국이 해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임스, 이게 조작 아니야. CIA 직원들이 어젯밤에 술이라도 과하게 마셨나?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3중 크로스 체크한 팩트입니다. 정찰 위성, 내부 산업 스파이, 그리고 현지 협력 정보원, 세 라인이 모두 같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제임스가 화면을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더 최악의 것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사진 한 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KF-21 보라매의 날개 아래 우리 암람 미사일 대신 유럽 MBDA사의 미티어 미사일이 아주 당당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손에서 태블릿이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맥락을 설명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전투기를 너무 빠르게, 너무 잘 만들어 전 세계에 팔고 다니자. 한 가지 견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폴란드로 가는 한국산 FA-50의 고성능 미사일 탑재 허가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웨덴 사브와 함께 만든 T7 레드호크 훈련기의 수출 경쟁에서 한국을 밀어내기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성비가 좋아도, 아무리 납기가 빨라도 우리가 핵심 무기를 허락하지 않으면 날아다니는 고철이 된다는 것을 몸으로 가르쳐 주려는 의도였습니다. 당연히 한국이 애원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그랬듯이. 그런데 한국은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으로 날아가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를 사다가 자신들의 전투기에 완벽하게 통합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전투기 무기 시스템 통합이란 전투기의 레이더가 표적을 탐지하는 순간부터 미사일이 발사되어 명중하는 전 과정을 하나의 연속된 디지털 흐름으로 묶는 작업입니다. 전투기 제어 시스템과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 사이에 완벽한 실시간 번역 계층을 직접 개발해야 합니다. 링. 1초의 지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발사 순간의 통신 오류는 아군기가 격추되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미국이 허락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코드를 우회하면서 전혀 다른 국적의 무기를 오차없이 통합한다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는 이론적으로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정보가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1680도를 버티는 독자 엔진. 미국을 완전히 배제하고도 세계 최고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독립적 항전 시스템.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의 의미를 저는 직업적 본능으로 즉시 알아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결제 도장이 필요 없어집니다. 우리의 수출 통제를 무시하고 우리의 특허 위협을 웃으며 넘기고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자신들만의 규칙으로 움직이는 독립 강자가 됩니다. 중동의 왕족들, 동남아시아의 국방장관들,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우리 G가 아닌 한국 KAI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설마,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저는 빈집무실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하지만 30년 경력의 직업적 직감이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책상 위에 가죽 양장본을 집어들었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숨통을 영원히 조일 완벽한 덫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 안에서 무게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가볍고 초라하고 어딘가 우스꽝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제임스, 전용기 당장 준비해. 내일 아침 첫 일정으로 한국 방위사업청으로 직접 날아간다.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이 데이터는 단 한 줄도 인정 못해. 저는 역정을 포장지로 삼아 공포를 숨겼습니다.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문을 나서는 제 발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14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내에서 한국 방산 관련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오래된 보고서들, 영어로 쓰인 서방 언론의 분석들, 그 어디에도 1680도라는 수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증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자료들이 언제 것이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2019년, 2021년, 가장 최근 것도 2023년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개발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 저는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그 분야들에서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세계 최고에 올라섰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태평양이 새카맣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천 KAI 차세대 전투기 연구센터. 공항에서 차를 타고 20분 달리자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제 예상은 첫 5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요새였습니다. 건물 외벽에 반사된 겨울 하늘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정문에는 QR코드 보안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방문자의 생체 정보를 스캔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 무균 클린룸이 유리 너머로 보였습니다. 로봇팔이 티타늄 블록을 정밀하게 가공하고 있었습니다. 흰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투명한 태블릿으로 공정을 제어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공정 지표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음이 없었습니다. 서버 냉각 시스템이 내뿜는 차가운 백색 소음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방산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VIP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굽실거릴 중간 관리자들을 기대했습니다. 우리 미국 임원 앞에서 명함을 두 손으로 건네고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하지만 마주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수석 엔지니어 3명이었습니다. 캐주얼한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가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한겨울임에도 얼음이 가득 담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했지만 자세에 굴복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저를 평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상대를 분석하는 눈빛.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 저는 그를 김수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안서는 잘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오늘 일정이 좀 촘촘해서요. 바로 본론으로 가시죠. 그가 테이블을 스와이프했습니다. 천장에서 거대한 OLED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폭포수처럼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입이 굳었습니다. 단순한 발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실험 로그 데이터였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찍힌 실시간 센서 기록이었습니다. 온도 그래프, 압력 그래프, 회전수 그래프, 소재 변형률 그래프, 1680도에서 수천 시간을 돌린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 수치겠죠. 컴퓨터상에서 만든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실물로 1680도를 버텼다는 건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GE가 그 온도에서 안정적인 블레이드를 양산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20년입니다. 김수석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실험장의 실시간 영상이 열렸습니다. 창원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실험장이었습니다. 화면 구석에는 현재 시각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장된 영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영상이었습니다. 화염 챔버 안에서 은빛 블레이드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진동이 없었습니다. 균열이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안정적이었습니다. 챔버 벽에 붙은 온도 센서가 1683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폴란드용 FA50의 암람 코드를 안 열어줬는데 유럽산 미티어를 어떻게 통합했습니까? 그건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에러 없이 돌리는 것과 같은 문제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3명의 엔지니어 중 가장 젊은 사람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수석이 대신 답했습니다. 코드가 다르면 중간에서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다리를 직접 건설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체 개발한 미들웨어 아키텍처로 해결했습니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완전히 재설계했기 때문에 어떤 국적의 무기도 통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KF-21이 미티어를 발사하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발사 명령 입력에서
미사일 분리까지 0, 8초였습니다. 소프트웨어 통합 테스트는 지난달 완료됐습니다. 미국의 허락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은 설계였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정통으로 쳤습니다.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은 설계. 저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제안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공포를 분노로 덮기로 했습니다. 됐어. 기술은 인정하지. 하지만 이 방산바닥의 진짜 룰은 기술이 아니야. 우리가 정하는 거야. 너희가 그 잘난 독자 엔진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안에 부품 하나라도 우리 원천 특허를 침해하는 순간 국제항공재판소에 천문학적인 소송을 걸 수 있어. ITAR 발동 한 번으로 너희 KF-21은 사천 경납고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해. 저는 일어서서 테이블을 두 손으로 짚었습니다. 일본 FE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지? 1990년대에 그 잘난 일본 놈들이 자체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날뛸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직 기억하고 있어. 공동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가가서 돈과 기술만 빨아먹고 핵심 코드는 끝까지 봉인해버렸지. 결국 일본의 항공 자립 꿈은 처참하게 거세당했어. 너희 한국도 그 길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제안서를 김수석의 가슴팍에 거칠게 밀었습니다. 당장 이 서류에 사인해. 지분 51%와 수출 통제권을 우리에게 양도하면 전 세계 수출문을 열어줄게. 거절하면 우리가 전화 한 통으로 중동 시장을 완전히 막아버릴 거야. 사우디, 우아에, 이집트, 그 나라들은 미국 눈치를 보느라 너희 비행기를 단 한 대도 사지 않게 될 거야. 너희 방위사업청은 위약금 폭탄과 특허 소송에 파산하게 될 거야. 얌전히 숟가락을 내어드려. 우리가 던져주는 하청 대금이나 받으면서 감사하게 생각해. 오물을 퍼붓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경력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그 순간 가장 추하고 비루한 형태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국 엔지니어들이 무릎을 꿇기를 기다렸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명의 엔지니어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지도 않았습니다. 어깨를 움츠리지도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낮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인지 저는 나중에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김수석이 가슴팍에 부딪힌 서류를 아주 무심하게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회의실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서 세 단계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할지 1초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제가 워싱턴에서부터 목숨처럼 품고 온 가죽 양장본 제안서를 세 단기의 투입구에 밀어 넣었습니다. 기기기기. 파쇄음이 차가운 회의실을 찢었습니다. 두꺼운 서류가 가느다란 종이 조각들로 분해되어 투명한 쓰레기통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수십조 원의 가치가 담긴 계약이 우리 GE와 펜타곤의 자존심이 단 8초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슬로모션처럼 바라봤습니다. 입이 뻐끔거렸지만 성대가 마비된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수석이 세 단기 앞에 선 채로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의 흥분이 없었습니다. 복수의 쾌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부사장님, 방금 직접 일본 FE 사례를 언급하셨죠. 그가 테이블로 돌아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얼음이 컵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과거 일본이 공동개발이라는 덫에 걸려 항공 자립의 꿈이 거세당한 그 역사,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독자 엔진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는 테이블을 스와이프했습니다. 세계 지식재산기구의 특허 지도가 화면에 열렸습니다. 왼쪽에는 붉은 거미줄이 빽빽했습니다. 우리 GE와 프렛앤휘트니의 터빈 냉각, 엔진 제어, 연소 시스템 원천 특허들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고 확신했던 망이었습니다. 김수석이 화면을 한 번 더 터치했습니다. 오른쪽에서 파란 점들이 쏟아졌습니다. 수천 개였습니다. 그것들이 붉은 거미줄을 에워쌌습니다.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붉은 거미줄 전체를 완벽하게 포위하고 질식시켰습니다. 당신들의 터빈 냉각 기술은 레이저로 금속 표면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공기를 분사하는 방식이죠. 20세기 기술입니다. 우리는 그 방식을 단 1나노미터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블레이드의 단층 촬영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3D 메탈 프린팅과 세라믹 복합재를 융합해 인간의 모세혈관과 동일한 구조의 냉각 유로를 금속 내부에 통째로 인쇄했습니다. 당신들 방식보다 열 효율 30% 향상,
구조 강도 2배 이상. 이 방식에 대한 글로벌 특허 1200건은 지난달에 미국과 유럽 특허청에 대한민국 이름으로 등록 완료됐습니다. 제 귀가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특허 1200건, 지난달 등록 완료. 저는 그 의미를 처리하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우리가 특허 소송을 걸면 법정에서 구식 기술로 신기술을 빼앗으려 했다는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우리였습니다. ITAL은요, 저는 마지막 무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수출통제법으로 중동 시장을 막을 수 있어. 사우디, 우아해. 그들은 결국 미국 눈치를 볼 거야. 김수석이 화면을 또 바꿨습니다. 기밀 계약서의 스캔본이었습니다. 하단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장관과 아랍에미리트 국방위원회의 공식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계약 금액란에 붉게 표시된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백억 달러였습니다. 그들이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자국 돈으로 산 전투기에 폭탄 하나 떨어뜨릴 때도 워싱턴 허락을 받아야 하는 ITAR의 굴욕에 신물이 난 겁니다. 미국 부품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히 독립된 전력. 전 세계에서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이 계약은 내일 아침 다보스에서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발표됩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특허도 없어졌습니다. 수출 통제도 없어졌습니다. 중동 시장도 없어졌습니다. 30년이 만들어온 통제 시스템이 하나씩 무력화되고 있었습니다. 무역 보복, 제재,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우리에게는 아직 그 수단이 있어. 저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했습니다. 논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김수석이 마지막으로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G 본사의 차세대 6세대 전투기 엔진, 글로벌 공급망 데이터였습니다. 그 복잡한 트리 구조의 핵심 병목 지점에 태극기 마크가 박혀 있었습니다. 당신들 6세대 전투기에 반드시 필요한 초정밀 티타늄 알루미나이드 단조 기술, 수율 99%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입니다. 당신들 오하이오 공장은 10년 전에 그 제조 인프라를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조용히 채워 독점 공급 지위를 완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온도를 낮췄습니다. 만약 당신이 워싱턴으로 돌아가 KF-21에 대한 수출 제재를 발동하면 우리는 즉각 핵심 소재 대미 수출을 전면 중단합니다. 당신네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은 48시간 안에 올스톱됩니다. 방위비 분담금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네 지위 주가가 반토막 나고 펜타곤이 당신 목에 칼을 들이밀게 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하청업체 취급하는 동안 우리는 당신들의 심장 가장 깊숙한 곳에 조용히 칼을 꽂아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다리의 근력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짐승 같은 오열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특허망을 우회했습니다. ITAR의 족쇄를 끊어냈습니다. 중동의 큰손들을 직접 설득했습니다. 우리 6세대 전투기의 핵심 소재 공급망을 10년에 걸쳐 조용히 독점했습니다. 하청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제국의 목줄을 쥐는 존재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김수석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동정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고함도 없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을 테이블에 가볍게 내려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비행기 시간 늦으시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건조하고 차가운 작별이었습니다. 3명의 엔지니어가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차가운 바닥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무릎이 시려울 무렵 저는 겨우 일어섰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가죽 양장본 조각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주워 담을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동부의 아침 해를 보기도 전에 불길한 예감은 뉴스가 됐습니다. 다보스 포럼 메인 무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방 수뇌부들이 전 세계 언론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간섭과 ITAR 제재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는 1680도의 열기를 버티는 100%, 대한민국 독자 엔진을 장착한 KF-21 블록 3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 한 줄이 위성을 타고 전파되는 순간
뉴욕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와 프레스 앤 휘트니의 주가가 개장 3분 만에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났을 때 낙폭이 25%를 넘어섰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실 시간 만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주주들의 분노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펜타곤 장군들은 분노했습니다. 한국을 향해 전방위 무역 보복을 가하겠다며 백악관으로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반나절이 지나자 그 고함이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사천에서 제가 봤던 공급망 데이터가 CIA를 통해 펜타곤 회의 테이블에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6세대 전투기 핵심 소재 공급망 병목 지점에 박힌 태극기 마크. 장군님들, 한국을 제재하는 순간 우리 6세대 전투기 생산 라인은 48시간 내로 완전히 올스톱됩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심장 한가운데 칼을 꽂아두고 스위치를 쥐고 있습니다. CIA 국장의 한 줄짜리 보고서였습니다. 훈장을 주렁주렁 단 사성 장군들이 그 앞에서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미국의 국방 시스템이 숨통이 끊겼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을 압박하던 그 오만한 통제망이 동방의 작은 나라가 10년에 걸쳐 소리 없이 짜놓은 공급망 거미줄에 완벽하게 걸린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큰손들은 더 이상 워싱턴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용기를 인천국제공항으로 돌렸습니다. 사천의 KAI 스마트 공장 앞에서 나토 국가 국방장관들과 중동 왕족들이 번호표를 들고 대기하는 광경. 우리 미국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면이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굳게 블라인드를 친 집무실 소파에 파묻혀 그 모든 것을 뉴스 속보로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려 위스키 잔도 들지 못하고 병째로 마셨습니다. 그 특유의 달콤한 향기가 이제는 쓴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건드렸을까? 일본을 밟았던 그 달콤한 기억에 취해 2026년에 한국을 그냥 손재주 좋은 하청업체쯤으로 착각했던 대가가 이렇게 가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새벽 배송처럼 빠르고 딥러닝처럼 무자비하게 진화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잠든 사자를 건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1680도의 용광로를 맨손으로 쑤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딱 두 가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뜯지 않은 고급 샴페인병, 그리고 제가 직접 서명한 사직서. 벽면 스크린에서 CNN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하늘을 가르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그 전투기의 심장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은 더 이상 우리의 허락을 구하는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100% 대한민국의 기술과 20년의 집념이 1680도의 열기를 뚫고 빚어낸 진정한 독립의 불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염을 끝까지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눈이 부셨으니까요. 우리가 영원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하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은 한국의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었습니다. 10년의 침묵, 새벽을 태운 침묵, 실패를 삼킨 침묵, 모욕을 기억하되 표현하지 않은 침묵.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우리가 지도 위에 붉은 점으로 표시하던 그 하늘을 조용히 완벽하게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총성이 없는 혁명이었습니다.